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머니시크릿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가 어떤 충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새로운 무역 정책, 그 중심엔 미국 우선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호무역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해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조치로 라오스, 알제리 같은 빈국부터 캐나다, 스위스 같은 부유국까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어떤 기준도 없이 자신의 기분과 이익에 따라 보복성 조치를 남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말합니다. 여러 면에서 모두가 패자다. 뉴욕 로스쿨 베리 애플턴 교수도 이렇게 말했죠.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규칙 없는 전쟁이다. 2부 미국의 새 무역 질서 공정한가, 위험한가?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경제력을 무기 삼아 기존 무역 질서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공정한 무역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무역 독재에 가깝습니다. 합의와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국가에는 즉각 보복 관세를, 협상에 응하는 국가에게는 양보를 강요하는 시기죠. 이번 조치로 영국은 기존 1.3% 10%, 한국, 일본, 유럽연합 EU는 15%, 대만은 20%, 라오스는 무려 40%, 알제리는 30%, 브라질은 50%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브라질은 정치 탄압 문제, 캐나다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 때문에 트럼프의 눈밖에 나면서 그야말로 정치 보복 관세를 맞은 셈입니다. 3부 법적 제동 걸린 관세 하지만 여전히 유효. 그렇다면 이 관세 정말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미국 내 5개 기업과 12개 주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조치다. 그 법적 근거는 바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 IEPA인데요. 미 국제무역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일시적으로 관세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재판 중에도 관세를 부과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사부 관세 폭탄의 진짜 피해자 미국 소비자.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관세는 외국에 부과하는 거니까 미국은 안 아프지 않나?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관세는 명목상 외국 기업에 부과되지만 실제 부담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체 관세 부담 중 80% 이상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 유통기업인 월마트, 생활용품 제조업체 프록터앤갬블, 자동차 업체 포드, 전자제품 판매점 베스트바이, 패션 기업 아디다스, 나이키, 장난감 회사 마텔, 공구업체 스탠리블랙 앤데커까지 이미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오부 관세는 소비세의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 베리 애플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는 결국 소비세다. 그리고 소비세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 TV, 냉장고, 에어컨, 게임기, 노트북, 운동화, 가방.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애플턴 교수는 경고합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모든 제품이 오를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관세율은 2.5%에서 18.3%로 급등하며 193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구당 연간 약 2,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3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육부 승자 없는 전쟁, 트럼프의 착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길이라며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와 미국 내부조차 이 정책에 반발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는다. 수입원가 상승 판매가, 인상 소비자 이탈 판매 감소 기업 수익 하락. 이 악순환은 결국 미국 경제 전체의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관세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와 기업들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관세에 불만을 품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트럼프가 자의적으로 무역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7부 글로벌 질서의 파괴에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나?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국제사회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WTO 전 부사무총장인 앨런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가 이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패자다. 그리고 덧붙였죠. 글로벌 무역은 상호 존중과 협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국, 일본, EU처럼 협상으로 관세 폭탄을 15% 선에서 막은 나라도 있지만 그렇다고 승자는 아닙니다. 어차피 물가 인상과 수출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캐나다, 라오스, 알제리처럼 트럼프 눈밖에 난 나라는 보복 관세로 수출길이 막혀 큰 타격을 입고 있죠. 8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관세는 복잡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운동화 가격이 오르고 TV가 비싸지고 장난감이 줄어드는 이유. 그건 국제 무역 갈등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강한 미국을 외치지만 정작 가장 약한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구구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거 전략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는 강한 미국을 내세워 노동자 계층과 러스트 벨트 쇠락한 산업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고자 했습니다. 공장 일자리를 지켜내고 중국, 멕시코 등 외국 탓을 하며 모든 문제는 해외 때문이다는 국내용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과연 진짜였을까요? 미국 내 제조업은 오히려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으로 어려움에 빠졌고 일자리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산업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관세 부담은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되었기에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부 세계무역기구 WTO의 권위 붕괴 위기.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오랜 시간 지켜온 다자주의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낳았습니다. WTO 체제는 합의된 규칙 안에서 자유무역을 촉진하자는 목표 아래 공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신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조차 무시하거나 미국이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아예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WTO 상소기구에 대한 예산과 인사 승인도 막아서 결국 상소 기능을 마비시켰고 오늘날 WTO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파괴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11부 세계 각국의 반격 시작되나?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세계 각국도 맞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부품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했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도 무역 다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미 연합 형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브릭스 비할 ICS 국가들과 일부 개도국들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새로운 무역 연대를 만들자는 분위기를 조성 중입니다.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함께 미국 고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부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재편, 정치적 패권 싸움, 소비자의 고통을 모두 포함한 복합적 위기입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는 국제 공조를 복원할 리더십, 투명한 무역 규칙 재정립, 불균형한 글로벌 분배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무역의 근본 목적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지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시대에 더 똑똑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의 이익인가, 세계의 평화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욕망과 오만일 뿐인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글로벌 경제 이슈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